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제 풀이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1번부터 보겠는데 준비됐나요? 자, 41번 1, 42번 1, 43번 4, 44번 1, 45번 1, 46번 2, 47번 4, 48번 1, 49번 4, 50번 4, 51번 1, 52번 5, 53번 3, 54번 3, 55번 4, 56번 5, 57번 2, 58번 5, 59번 5, 60번 3, 61번 5, 62번 2, 63번 2, 64번 2, 65번 1, 66번 3, 67번 5, 68번 3, 69번 2, 70번 1, 71번 3, 72번 3, 73번 4, 74번 1, 75번 1, 76번 2, 77번 3, 78번 1, 79번 5, 80번 3 이상입니다. 80번 3. 예, 3번이요. 보았던 문제에서 40점 이상 맞으면 잘한 거에 합격 가능성 보입니다. 그리고 30점 뭐 이 40점 밑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쭉 밀어붙이면 실력 쫙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100%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답안지는 안 낸가요? 수강 안 해간가요? 안 해갔어요? 아, 해갔어요. 그럼 이따 채점 나오겠네, 그럼. 자, 고생들 하셨고, 바로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죠? 네. 하하. 자, 40점 밑으로 맞으신 손들 보세요. 40점 밑으로. 오, 한 분? 두 분? 40점 밑으로 맞으신 분? 오, 그래요? 오, 그러셨어? 보기하고 다르네? 실력이 빵빵한 줄 알았더니. 아무튼 40점 밑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한 5문제씩, 매주 5문제씩 더 맞춰야겠다는 각오로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은, 내일 무슨 과목 들었습니까? 내일? 민법? 민법 들었으면 내일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바로 복습자 공법 좀 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날새기를 해서라도 내일 볼 과목을 파는 겁니다.
다 못 파겠으면 요약집이라도 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이라도 파고 와서 보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절반 이렇게 계속해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가 했던 파트에서는 꼭 맞추겠다 이런 각오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법도 다음 주 오실 때 바로 다 이거 한 번에 보기 힘들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국토개법, 건축법 이렇게 두 개라도 파고 온다든가 아니면 두 개도 벅차면 하나라도 제대로 파가지고 와서 그 법에서 나온 것은 좀 다 맞추도록 이렇게 욕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력 향상이 되고 또 합격의 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세 분. 자, 아무튼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이 파트를 보면은 어디 점이 쭉쭉 가다 보면 한 6번째 보고 계신가요? 유의사항 찾았죠? 보면 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 작성 이 말 있죠? 그 말은 삭제 해버렸어요. 그래 작년까지 바로 그랬던 것을 올해 작년 재정까지 했는데 작년부터는 약간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보는 10월 27일 날 시험 보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해서 답을 추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말 지워버리고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4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1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11쪽부터 13쪽까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거기다 딱 줄 것이고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죠. 시도사 지워버리고 1번 국토교통부 장관. 1번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한번 분석 좀 해보려니까 어떤 분들이 틀렸는가. 한 분도 안 틀렸네. 어떻게 다 맞았을까? 기가 막히네. 자, 그래 이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대단하시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튼 1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뭐가 더 상위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 이 계획의 서열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머릿속에 익혀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무슨 계획 그럽니까? 이 계획을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 이 국가계획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 계획들을 만들게 될 때는 이 계획은 하위 계획이니까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만들도록 규제된다. 그래 만약 국가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만들 때 이 계획 내용이 다르면 이 계획을 우선시하고 이 계획이 또 이 계획보다 상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는 장소에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만약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알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이 상위 계획인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만들도록 규제받는다. 다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요. 이 계획들은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위 계획에 맞게 관리계획을 위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설령 이 관리계획이 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에 서로 맞지 않게 기본계획에 작업하지 않게 위반 결정 고시됐다 해서 당연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를 준수해서
결정 났다면, 그래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결정 고시되면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장이다. 당해무효화 등은 아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에서 그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이 타당성 검토 주기는 몇 년마다 이루어지냐? 5년마다. 그래 여기 봐봐요. 도시군 계획에 속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만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없다. 이것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4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될 때 미리 공시를 꼭 열어야 된다. 필수적이다. 열어서 누구 의견 다 들었냐?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 다 들어야 한다. 이거 꼭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의견 제시된 것 타당할 때 반영해 주죠. 그러나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 5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에 그 지역에서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기초조사함에 있어서는 그걸 생략할 수 있느냐? 5년. 이렇게 좀 봐두세요. 그래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우리 요약집 11조부터 아까 몇 쪽이 있다고 그랬나요? 13쪽이. 그거 있는 것을 여러분은 쫙 좀 복습할 때 파버려야 돼. 자, 그래 이왕이 나왔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자, 수립권자는 꼭 아셔야 되겠죠? 수립권자는 몇 명이 있을까요? 6명이 딱 떠올라야 돼.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몰라버리면 이거 공부 제대로 안 됐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뿐이다. 이거 달달달 해야 되죠. 이 자들은 자기 관할구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여기 봐봐. 이 특광 특특 할 때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있잖아요. 이네들은 자기 관할구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되죠. 수립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받을까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할까요?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국장한테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8도 산하에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는 수립해가지고 바로 그 위에 계시는 도의사 있잖아요. 도의사한테 승인 시행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꼭 아시라고 그랬죠. 그래 6명 중 누구는 절대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한다? 특, 강, 특특. 알겠죠? 몇 페이지 있다고 그런 게 다? 그렇죠. 아무튼 도의사한테 2명은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 시장하고 군수 자기 시군에서 반드시 이네들 다 수립해야 될까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 있을까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 있잖아요. 그래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외주로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떤 시와 군은 수립 의무가 면제되냐? 수도권에 속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뭐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광역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와 군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와 군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또 자기 그 관할구에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광역 도시계획. 그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와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이네들 자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기 도시에 대한 바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나가는데, 이때
인접해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리부를 포함하여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요. 있다. 그럴 때는 그쪽 장과 미리 뭔만 하면 된다? 협의. 여기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기초수사 꼭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수사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바로 공청회 필수적이다.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 정보를 둘 다 들어야 한다. 타당에 반영해 줘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특강 특특시장수 자기의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듣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보내면 지방의회에서 며칠 의견 제시한다. 30일. 그래 이제 수립했다. 스스로 확장하는 특강 특특. 이네들 확장할 때 바로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필속으로 확정하고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끝. 열람기간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장 군수 역시 똑같은데 도사님한테 승시하면 도사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주고 도시기관 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후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받아서 공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켜서 끝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시군 기본계획 바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구속자 행정기라 한다. 고로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아니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그래.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두세요. 요약집 제가 이렇게 페이지 말씀드리면 펴가지고 따다닥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 체크를 하면 얼마 줄까? 자, 아무튼 자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42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14페이지부터 24초까지인 것이다. 자 42번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계획과 지형도면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 아마 이것은 다 맞췄겠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화 변경한 도시군관리를 입안하고 결정하는 권한 국토교통부장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죠. 이것은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워버리고 그것다 해양수산부 이렇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됐죠? 자, 그래 요약집 없나요? 없어요? 하나 구하는 거 좋은데 요약집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2번 맞고 2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 있잖아요.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군관리 위반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주민과 이해관계자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 주민이 거기 우리 요약집 15페이지 정도 봐보세요. 거기면 주민 위반 제한인가 나온 거죠? 나온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 자, 거기 주민 위반 제한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바로 이번 기회에 한번 빠른 속도로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위반을 제한할 때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 약적 뭐 합니까? 기, 재산, 대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 격구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습 변경, 그 다음에 산업유통 개발 지구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지정된 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고 지구단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 이 4가지 건에 대해서 제한서를 낼 수 있다. 제한을 하게 되면 바로
도시 군각 교사하고 계획 설명서를 첨서 되는데 밑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내야 된다. 그때 동의 요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반시설 설치 정부 계량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확보해서 내야 된다. 5분의 4. 오, 좋아. 나머지는 3분의 2. 이때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 대상 토지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좋아요. 그럼 이제 제한서가 들어가면 며칠 후에 반여부를 결정해서 이반권자들이 통보해 준다. 원칙 45일. 왜 이래 하나요? 며칠을 연장 통보한다? 30일. 만약 이 입안해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게 된다면 반영해서 그때 들어가는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산업유통 개발 준기를 지정해 달라고 입안 제한서를 낼 때에는 바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 있는 땅을 준비해서 내야 되는데 그때 면적은 얼마 이상 얼마 미만으로 확보해서 낸다. 1만에서 3만 미만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면적 중 계획관리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은 차지하도록 해서 가야 된다. 50% 이상.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정도는 이번 코스에 눈을 팍팍 찍어야 바로 시험장에서 또 생각날 겁니다. 자, 넘어오시고 2번 풀 때는 42번에 2번 지문을 풀 때는 이것만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15패를 파버리란 말이죠. 복습할 때도. 그래야 바로 문제라면 웃으면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문 3번 보죠. 도시군관리계 위반시.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는 원칙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이때 도시군관리계 위반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 걸친 절차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 원칙은 기초조사한다. 둘째 바로 주민 의견 청취한다. 셋째 뭐 합니까? 위반할 때 위반권자들이 지방의 의견 청취하죠. 이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공청회를 개최합니까? 안 합니까? 공청회. 에? 그렇죠. 공청회 개최하면 난리 난다고 그랬죠. 네. 그래 공청회 개최는 없다.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예컨대 이 기반설 일정인 도로 여기다 설치를 하게 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바로 계획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몇 번 땅에다 앞으로 도로를 만들 예정이다라는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주요 내용만 바로 추려가지고 그걸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특강특특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사전에 그걸 알려주죠. 공고한다면. 이때 공고할 때 도시군관리 안의 내용을 모두 공고하는 거 아니다. 공고할 때 주요 내용만 추려서 일간신문사에서 뭐 공고일 때 공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신문 지면이 있다면 이 정도 할애할 때 뭐 1,000만 내라 2,000만 내라 이렇게 아니면 한 명 하면 1억 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전부 모든 내용을 공고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사에다 의뢰해서 공고하고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 공고한다 그랬어요. 공고하고 나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킨다 그랬죠. 이때 열람을 시킬 때는 며칠상 보장하는가 이 수치는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14일 이상. 그래 오늘부터 만약 열람을 시킨다. 9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3일인가요? 그래 여기다 14일 플러스 하면 9월 넉넉 잡고 20일 하면 뭐 법적으로 하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열람 기간 딱 보장되면 바로 이 기간 내 주민들 아까 여기 내 땅 여기 있는데 무슨 도로를 여기다 만든다고 내 땅 좀 펴달라고 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이렇게 의견서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당에 반영해 주겠죠. 아무튼 열람 기간을 정해 주는데 14일 이상 이 기간 내 주민들 의견서를 개별적으로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 듣지 의견 제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이때 의견서가 들어가면은 타당할 때는 반영해서 주는데, 그래서 사익 침해를 최소화시켜서 미리 구제해 주는데, 이때 주민 의견서 들어가면 며칠에 의견서 냈던 주민에게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이제 답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이 며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무 관심이 없구만요. 좋아. 60일 나왔어. 당첨됐어요. 60일 며칠? 60일. 그래, 이 열람 기간이, 여기 봐봐요. 열람 기간이 싹 종료된 날부터 60일에 의견서 제출한 주민에게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때 이런 주민의 의견 청취는 바로 침해될 사익을 미연에 구해주고 구제해주고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주고자 이 절차가 있는데, 사익 구제도 중요하지만 일국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 국방 문제, 그리고 군사적 문제, 이런 국방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방상 이반코자 하는 그 내용 중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 장관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좀 생략해달라고 이반권자의 요청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 이런 생략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반권자가 임의적으로 이 절차 빠뜨리고 땅 협의 심의 땅 해서 결정하셨다 그러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관가하고 도시 군관리객이 위반 결정고시 되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그런 도시 군관리객이 되어서 뭐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고요? 무효가 된다. 당연 무효가 된다. 그만큼 이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파트를 이해해 두셔야 되겠네요. 3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3번 도시 군관리객 위반 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상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자,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4번도 뭐 반드시 봐야 되겠네요. 이 도시자연 공격의 지정과 변경은 오직 누구만 결정해서 할 수 있냐? 시도사고 대도시장. 국장을 할 수 없다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들이 도시군관 위반권자인데, 위반권자 중에서 이 국장이라든가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까지는요, 스스로 확정합니다. 고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도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했다 그러면 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고시한다. 맞죠? 이 내용은 24쪽에 있으니까 24쪽을 여러분은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형도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지형도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24페이지 지형도면 작성자는 누구하고 같냐? 도시 군관리객 위반권자하고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칙 특강 특특 시장수가 작성하고, 만약 국장, 해수장, 도시사가 그 도시 군관리객을 위반했던 건이라면 그네들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지형도면 뜻은 알죠?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무슨 도면에다 도시 군관리객 결정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입니까? 지형도. 지적도가 아니다. 지형도. 지형대 도시 지적도가 아니라고 했죠. 지형대 도시 군관리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다. 이걸 약자로 지형도면 한다. 이런 지형도면을 작성했던 자 중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 계룡시장이라든가 옥천군수, 이런 자들은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스스로 확정고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도사님한테 꼭 하셔야 돼요. 도사님한테 승인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도사님은 바로 결정고시했던 도시 군관리상하고 제출된 지형도면을 대조해서 큰 착오가 없으면 며칠에 승인을 해서 고시해 줄까? 30일. 이거 알아 중에. 그래. 근데 이 천안시장은 대도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 도사한테 지형도면 작성해가지고 승인받으러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대도시장은 스스로 확정고시한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 시장, 계룡시장이 옥천군순이 이네들도 지역내면을 작성한 경우 바로 스스로 확정고시하는 경우도 있다.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고시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건일 때만 그런가? 오, 그래. 지구도 안 했겠고요. 지네 시, 지네 군책에다가 자기들이 바로 그 지역을 특정해서 그 지역을 상세하게 개발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지네들이 지정하게 한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딱 결정고시했다면 결정고시하고 나서 지역내용을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고시하지 승인받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지역내용은 바로 고시하고 나서 우리에게 열람케 하는데 열람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는 그 페이지에서 눈으로 탁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들어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역내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지역내면을 고시한. 그래서 지역내면 하면 거기까지 깨뜨고 계셔야 문제나면 웃으면서 풀 수가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지역내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고시한 날부터 딱 받으셔. 자, 그럼 됐고 43번 들어갑니다. 43번은 요약집 32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셔. 자, 국토교법상 다음의 지역에서 행위자이다. 옳은 것 1번. 일단 4번이 맞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 왜 틀렸는가? 1번 왜 틀렸을까? 농어촌 정비법이 아니라 무슨 법? 그렇죠. 농지법 수정. 농지법으로 수정.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나? 농공단지에서의 행위자는 무슨 법? 아주 중요한 잘 나오는데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로 수정. 아까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 제가? 32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32페이지를 쫙 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30페이지를 이해하고 파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농공단지다. 그러면 여러분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중개를 해주려고 그래. 중개 의뢰인이 그래. 땅 구입하려고 해서 이 땅 사가지고 여기다 뭐뭐 할 수 있어요. 건축물 건축할 때. 몰라요. 그럼 속 터져버리죠. 그때는 무슨 법을 보고 나서 확인해 가지고 설명하면 된다. 산업 입지 및 결혼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을 확인해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다 규정돼 있어. 야, 농공단지 안에 있는 땅에 따른 이러이러한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법을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용도적. 이때 용도적은 뭐가 있을까? 엄청나죠. 그거 써봐요. 엄청난다.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용도적 하면은 뭐 제1종 전용 주거적, 제2종 전용 주거적, 1, 2,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용도적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전용, 일반, 준, 공업적, 보전, 생산, 자연소득 이런 거 다 뭐라고 한다? 용도적이라고. 그런 용도적이 따당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야 여기에서 용도 아까 제1종이다 뭐 제2종이 전용 주거이다 이런 용도적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제한 행위제한 이것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알 수 있냐? 국토교통부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뭐 대통령령.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날려버리고 대통령령 이렇게 수정. 대통령령은 국토의 계획 및 영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하죠. 국토의 계획 및 영향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이라 합니다. 대통령령 7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셔야 되겠다. 국토교통부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농림적에서의 보존산지가 있다. 그러면 무슨 법 산지가 맞죠? 야, 여기가 농림적이다. 이 땅은 농림적인데 이 속에 다른 법에 의하여 여기에 농업진흥적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
행위자는 무슨 법을 적용할까요? 농지법. 그쵸?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 산지에서는 무슨 법? 산지관리법. 이 안에 농림적 중에 이게 농림적 땅이란 말이에요. 초지가 있다. 초지. 무슨 법? 초지법. 이렇게. 이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농림적을 전제해야 돼. 농림적 중 농업진흥 농지법, 농림적 중 보선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적 중 초지는 초지법에 하여 행위자는 건축자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자연환경 보전적 중 공원구역 그 보호구역이 있다. 거기서는 무슨 법에 의하여 행위자를 받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때 자연동을 합치고 자연동을 합치고 공원구역 때 공원동을 합쳐요. 밑에다 법만 쓰면 돼요. 뭐가 되겠어? 자연공원법.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암기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빨리빨리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이 있다. 용도적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에 이렇게 공원구역이 딱 지정되어 있다. 공원구역 그 보호구역이 지정됐다면 안에서의 행위자는 이것은 무슨 법을 봐야 알 수 있느냐? 자연공원법.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요. 도시죠. 도시에 산이 있어. 산. 이 산지가 너무 예뻐. 산지 개발을 제한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 휴식권 제공하자. 여기에 산지 개발 못하게 막고자 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있어. 그걸 용도구역을 뭐라 할까? 도시 자연공원이라고 그래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여기 봐봐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느 용도적 안에 있는 산에다 마찬가지한다고? 도시적 안에 있는 산. 알겠죠? 이렇게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됐어. 여러분이 공인주사가 되었어요. 오, 여기 있는 땅 주인이 땅 좀 팔아달라고 내놨어요. 보니까 도시개민서 용도구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있어요. 여기 뭐 야산인데 그거 좀 팔아달라고. 이걸 중개 의뢰했던 매수 있다 자기한테 땅 좀 사달라는 사람. 그래 그럼 그 사람 모셔가서 이거 설명할 때 이분이 물어봐. 이 땅 사가지고 뭘 건축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무슨 법을 검토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어 이제. 여기서 행위자를 규정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이라고. 뭔 법?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 있어 없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 5번 지문. 그래 여기에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그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행위자 이렇게. 그래 도시 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은 무슨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자, 꼭 봐두시고. 그럼 아까 32페이지 보셨죠? 여기 보세요.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다른 법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이게 있다 합시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그렇죠. 수도법. 하수법, 상수법은 틀린다고 그랬죠.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지정문화재가 지정된 곳이 있어요. 무슨 법을 적용해서 행위자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야 돼. 문화재 그래. 문화재보호법. 여기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는 곳. 이곳에서도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 행위자? 문화재보호법. 좋아요. 문화재보호법.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해양보호구 있어. 해양보호구. 그러면 무슨 법? 해양생태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수산장 보호구 있다. 수산장 보호구요.
수산자원 보호구 있다. 그러면 무슨 법? 수산자원 관리법. 여기까지. 자, 거기 다 나있죠? 자, 그거 좀 받으시고 44번. 이것은 344쪽하고 그다 써놔. 344쪽하고 345쪽. 44번은 요약집 344쪽하고 345쪽이 있다. 국토법상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왜 틀렸는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적 등에 있는 규모의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다. 도로변에 띠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걸치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필 및 용적률은 그다 축구발. 전체 대지의 그다 축구발. 전체 대지의 건필 및 용적률은 그다 줄 것이고 밑에 또 조금만 했어요. 조금만. 그래 전체 대지에 대한 건폐율은 가중 평균한 값을 초기하지 그 대지 중 뭐 가반이 소가는 그런 다 틀린 소리예요. 가장 넓은 면적이 소가는 그 말 틀려요. 자, 거기 여기다 줄 거예요. 또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소가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그따 줄 것이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소가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그따 줄 것이요. 밑에 땄어. 건축 그 대지에 대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 제한에 관한 그 대지에 대한 건축 제한하는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서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차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다 맞아요. 이 내용 한번 가서 봅시다. 44페이지, 344페이지하고 345페이지. 그거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 344쪽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세요? 자, 그거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오, 이해가 다 되는 거면 설명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네. 안 돼요? 안 돼. 자, 그럼 대개크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이 대지 면적이 1000이에요. 이 지역, 여기 봐봐요. 이 지역은 토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이,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로 지정된 토지라 합시다. 여기는 자연 녹지이다라고 정된 토지가 있다 합시다. 만약 이 하나의 대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합시다. 이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대지는 지금 무슨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만약 이 자리에 이 대지가 있다면 이것은 무슨 지역에 있어요?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대지는 자연 녹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지를 가지고 이용할 때 아니면 또 중개를 해주게 될 때 이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물로 건축자를 정하면 됩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적에 적용되는 건축물로 건축 제한을 적용하면 되죠. 제1종 일반 주거적이 있으니까 건축물로 건축 제한도 1종. 여기에 적용되는 건축물 건축 시 건폐료 최단도 1종. 그 다음에 용적률 최단도 1종. 거기 344페이지 체크해봐요. 제목 보면 적용 기준 그 말 있죠. 요약집 적용 기준 있죠. 제목 요약집에 보고 계셔요? 적용 기준이 있어 없어? 거기다 써요. 적용 기준에다가 바로 밑에다 써 이렇게 건축 제한 용도 지역별 바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률 세 가지 이렇게. 그래 용도별 건축물로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걸 지금 적용하는 기준을 그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 보세요. 이제 이 1000년부터짜리 대지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여기는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것만 건축하면 안 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8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오, 그렇죠. 그래. 건축 제한은 여기서 일종은 저층이니까 4층에 밖에 못 지죠. 네? 4층에 밖에 못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종류는 아까 대통령령 7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표를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알고 계실 걸. 건폐율은 여기다 건물 짓 때 얼마를 적용해요? 오, 아닌데. 건폐율. 다시 한번 기회를.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구나. 말씀해봐요. 몇 퍼센트? 건폐율. 오, 그래. 오, 대단하시. 역시. 이제 당첨 나갔네. 야, 대단.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 최단도. 용적률 최단도는 얼마예요? 그래. 200. 나왔으니까. 200.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1종의 건축물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률을 정해서 이용하면 돼. 이용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겠죠. 다만 이 층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주택 이게 도시형 사업형인데 이것만 특별한 예를 이명박 정권실에 허용해 가지고 주택으로서 몇 층까지 이것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냐? 5층. 이렇게 알겠죠? 이거 아니면 다 몇 층이야 밖에 못 진다? 4층이야.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 대지가 지금 2종 일반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2종에 관한 그 건축 제한을 적용할 겁니까?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바로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한다 했어. 그래서 건축물로 건축 제한은 여기다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어요. 뭣도 지을 수 있다고? 아파트. 그래서 5층짜리 29층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중층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아파트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지에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 최대한다는 얼마를 적용하느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도 60% 그래 최대한. 그다음에 용적률로 최대한다 얼마냐? 얼마일까? 그래 250%. 이걸 적용해서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자연 녹지에 있다 이 대지가. 그래 자연 녹지에 천이 있다. 그러면 자연 녹지에 적용되는 건축물로 건축 제한. 그리고 바로 건폐율 용률을 그대로 정하면 되죠. 각각의 지역별로 갖다 적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여기도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 제한을 받기 때문에 4층이 막 못 진다. 건폐율 얼마냐? 자연 녹지 다 아시죠? 얼마예요? 20%야. 용률은 최대한 얼마예요? 그래 100. 이렇게 이걸 적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중개사를 해먹는단 말입니까? 이것도 모르면 아주 기초적인데. 자, 그래서 여기 있으면 자연 녹지에 이거 따라가면 되고, 대지가 제2종에 있으면 이거 따라가면 되고,
이 대지가 일정에 있으니까 일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되구나. 끝. 이건 뭐 어림없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하나의 대지가 양다리 거쳤을 때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양다리 이렇게. 여기 이게 1000인데 여기에 800 뭐 이렇게 봐봐요. 여기에 600을 걸쳐있다. 400을 걸쳐있다. 여기 100만 걸쳐있다. 여기 900 걸쳐있다. 반대로 이렇게 여기 200만 걸쳐있고 800.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렇게 400 걸쳐있고 뭐 600 걸쳐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거기서 바로 규정해 놓고 있죠. 이걸 해결하겠어. 야,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걸쳐 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거꾸로 초과하게 되면 적용하지 않고 아까 그 규정을 초과하면 봐봐요. 각각 330제곱미터 초과했죠. 초과하면 각각 적용하면 돼. 600은 1종에 속해 있으니까 1종에 관한 아까 이걸 그대로 정하면 되고 400은 2종에 속한 땅이니까 2종에 관한 이걸 그대로 정하면 된다. 각각 하면 되겠죠. 얼마가 초과하면 그렇다고요? 330제곱미터. 그런데 만약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건 100, 여기 3. 야, 100 너는 1종, 900 너는 2종. 따로따로 이용해라. 그러면 따로따로 이용하면 토지용을 효율성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 걸쳐 있을 때 걸쳐 있는 부분의 면적이 가장 작은 부분 이거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용하지 말고 한 문금으로 이용하도록 하자.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여기 봐봐. 이제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죠. 그랬더니 야, 그럴 때는 이 따로따로 이용하지 말고 각각 이용하지 말고 각각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대지 전체에 대한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폐라고 용적률은 뭘 적용하고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중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 가장 넓은 면적.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1000제곱미터 대지 전체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해야 될까? 건축자.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쪽으로 밀어져 버렸잖아요. 가장 넓은 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래서 이 대지 전체에 대해서는 이 100이 비록 일종에 속했지만 이쪽으로 밀어져 가지고 이 대지 전체는 무슨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로 건축자를 제한한다? 2종. 그래서 2종에 세울 수 있는 아파트도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건축해도 돼요. 이렇게. 알겠죠? 원래 이쪽에 아파트 질 수 없는 땅이지만 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문금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제 건폐용률을 또 적용할 거 아니에요. 건폐용률을 뭐 하고? 가중 평합을 적용하라고 그랬죠? 가중 평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지 전체에 적용할 건폐로 값은 가중 평합을 적용하라 했는데 가중 평합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건폐율, 가중 평합값인 건폐율은 분모에다가 전체 대지 면적 넣고 분자에 따른 각각의 용도적에 속해 있는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 면적. 그 면적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로 재단도 곱해주고 플러스하고 또 각각의 용도적에 속해 있는 면적에다가 그 적에 적용되고 있는 바로 그 건폐로 재단도 곱해줘. 그 대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쳤다 그러면 가로를 두 개 만들어요. 그리고 플러스에 이걸 가중하고 그 다음 평균 낸다 그 말이에요.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평균한다. 이걸 가중 평균한 값을 해요. 그러면 갖다가 대입하면 되잖아요. 전체 면적 대지가 얼마였어요? 1000이었죠. 그리고 저쪽 일종에 적용되고 있는 일종에 걸쳐 있는 면적이 100이었죠.
100에다가 건폐율 60했죠. 여기 2종에 900했죠. 거기도 60했죠. 이걸 갖다 풀어서 계산하면 이제 가중 평락없이 나옵니다. 똑같아. 용종을 이렇게 공식 중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걸 바로 가중 평락없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쫙 해서 일반 상업적이 지정되어 있네요. 여기는 준주거지이네요. 그런데 이 도로변에 띠모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적 쪽에 걸쳐 있는 면적이 400이라 합시다. 여기 준주거지 600을 합시다. 그랬을 때 바로 여기 봐봐요. 아까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을 때에 걸쳐 있는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각각 저기 한다고 해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각각의 용도지가는 건축으로 건축제한 건필 용적률 기준을 정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거 다 330제곱미터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각각 이용해라 라고 한다면 400 상업적에 속해 있죠. 그러면 상업적에 따른 이거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학설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일학설 아시죠? 뭐뭐 있을까요? 일학설 한번 종류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안마 노래연습. 자, 노래연습장하고 안마 실수는 유락설이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안마 실수하고 노래연습장은 유락설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강조했는데 시험장에서 나왔는데 유락설이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락설이 아니고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이렇게. 거기 가면 노래연습장에서 유락을 해주든가요? 가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노래연습장에 유락 해주든가요? 거기서 업소에서 받았나 모르겠네. 유락설은 그 이용자에게 유락을 제공해야 돼요. 알겠죠? 유락이 뭔지 알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를 깨끗하게 위로해주고 가서 만져주면서 고생했어요. 마음 푸세요. 이렇게 슬퍼한 것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유락가 끝나면 이제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게 유락이거든. 뜻이 그래. 뜻이. 알겠나요? 알겠죠? 그게 뜻이요. 우리 법에 그렇게 딱 써놨어요. 유락. 그 한자로 법 좀 그렇게 써놨어요. 유락. 위로해줘라. 다 상처받았던 마음 다 위로해주고 위로 끝나면 즐겁게 다 해줘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근데 노래장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안마 실수에도 그거 하면 불법이에요. 유락설이 아니니까. 그거 알았어요? 그건 몇 종이라고 쓸까요? 2종 근린생활설 중에 2종 근린생활설. 그러면 유락설이 뭐가 있느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뭐다고요? 알아주세요. 유흥주점. 여기에서는 그게 허용돼 법에서. 그래 유흥점 가서 바로 이용료 내면요. 위로 다 해줘. 종사자들이. 정보들이. 위로 끝나면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 안 해주면 이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거기서는. 유락을 해줘야 돼. 돈만 받고 한 300만 원 내놔라 하고 유락도 안 해주면 얼마나 성질 나요. 이용료가 비싸 여기는. 자, 아무튼 이것은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런 유락설은 오직 어디에만 법적으로 건축과 입지가 가능하냐? 상업적만 되는 거예요. 그거 했잖아요. 중요한데 유락설은 법적으로 어디에만 허용된다? 상업적. 그 정도 알고 계시라고 했죠. 중개사님을 하면 시험급으로서 알아주시고요. 다른 점은 절대 건축과 입지가 안 돼요. 여러분이 유락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고객가 왔어요. 중개사 됐는데 보니까 살짝 문신도 보이고 그래. 문신도 막 여기저기 문신도 살살 보이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와서 저 중개사님 유흥 하나 만들라니까 바로 땅에 있던 건물 있으면 하나 좀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런데 상업적이 아닌 준주거제로 모셔간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어디로 모셔간다?
상업적. 자, 아무튼 상업적에만 유락설이 입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유흥점이라든가 카지노 영업소, 단란 주점점 바다매작계 150m 이상인 거, 무도장, 무도학원, 이 정도가 유락설이죠. 이런 유락설이 도로가에 이렇게 봐봐요. 우리 시민들이 오고 가는 도로가에 휘황찬란하게 쫙 등장하면 좋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자, 들어봐요.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에 띠모라고 지정되는 상업적과 그 밖의 걸쳐 있을 때는 330을 기준하지 말자. 660을 기준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660제곱미터 이하의 부분이 있다면 여기 봐보세요. 이거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죠? 여기 봐봐요.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랬을 때는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 제한은, 들어봐요.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소관적으로 다 밀어줘 버리자. 그러면 400도 이쪽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넓은 적이 준주거지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할 때는 무슨 적에 허용되는 것만 건축해야 되냐? 준주거적. 그래서 여기는 유락설 설치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취지가. 알겠죠? 그리고 이 전체 대지에 대한 건폐가 용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해서 유해라. 이렇게. 이게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자, 도로변에 띠모로 정되어 있는 무슨 적에 걸쳐 있다면 상업적 체크하고, 그럴 때는 얼마를 기준하자? 660제곱미터.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지역은요, 외해를 두고 있어요. 여기 봐봐. 제일 밑에 녹지역은 외해를 두고 있어. 녹지역은 보전하자는 땅 아닙니까? 그쵸? 여기 봐봐서 이제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 걸쳐 있을 때는 보니까 걸쳐 있는데 그냥 이게 면적이요. 면적이 그냥 이렇게 한 400, 전체 면적 400인데 녹적에 300만 걸쳐 있고, 그리고 여기 일종의 100이 걸쳐 있다 합시다. 이렇게 합해서 400. 이때는 야, 하나의 대지가 녹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다면 그냥 각각 이용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자고요? 각각. 그래서 녹적은 보존하자. 각각 이용하자. 이렇게. 각각.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알겠죠? 각각. 그러면 300은 자연, 100은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외가 있어. 야, 하나의 대지가 녹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게 반대로 봐보세요. 반대로 여기 300이 걸쳐 있고 300. 여기 100만 걸쳐 있다. 그러면 어때? 보니까 이때는 여기 녹적이 더 많네, 이쪽이 더 많네. 개발용도 가능한 일종이 더 많이 걸쳤죠? 자, 이때 봐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녹적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데 녹적에 걸쳐 있는 부분이 두 개 지역 중 가장 작은 규모이고, 작은 규모에서 이 부분이 330m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그 보장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밀어줘 버리자. 넓은 쪽으로 밀어줘 보자. 라는 단서를 작년에 신설에서 운영하게 됐어. 단서. 원래는 각각 이용을 하도록 했었던 것을 가로 안에 단서를 조그맣게 넣어놨어. 그래 바로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데 녹지적이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하고, 둘 중에서도, 그리고 녹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얼마 이하라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바로 각각 이용할 필요 없다. 그 대지의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이쪽으로 다 밀어줘도 된다. 그래서 이 400은 제1종에 관한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적용하면 되고, 그리고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해서 건폐가 용료를 정해서 건축해서 이용해도 된다. 그 내용이 5번 지문 나옵니다. 5번 지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5번 좀 가볍게 읽어보셔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이 나오죠. 2번, 3번은 중요합니다. 지문. 이 2번이 뭔가요? 고도주인가요?
이 고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특례가 인정돼. 근데 주어가 건축물 나와야 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만 고도주구가 지정돼 있어요. 고도주구가 지정된 높이 채관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채관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높이를 4m로 설정해 놓고 야 4m 초과하는 거 여기다 건축하지 말라라고 정했어. 여기는 고도주가 아니에요. 이때 이 대지 소유자가 이 대지는 지금 준주거지에 딱 가정해. 그러면 여기에는 준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겠는데 이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합니다. 건축. 이때 뭐 건폐율을 다 적용해서 건폐율 70이니 뭐 용적률 500이니 이런 걸 적용해서 올린 데까지 올려보는 거죠. 그런데 올리다 보니까 한 그냥 7층 올렸다 하십시다. 올릴 수 있었다 하십시다. 7층 쫙 올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 또 올리면 이렇게 7층까지 올린데 예를 들어서 올릴 수 있었는데 만약 여기다 건물을 배치한다면 7층까지 올릴 수 있어 4m를 초과하면 안 돼. 4m를 초과하면 안 되죠. 고도주니까. 고도주. 그래 4m 설정해서 딱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제해놨다면 여기는 4m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 건물을 배치할 때에 이 대지 소유자가 여기 이렇게 건물을 배치할 때 이렇게 해서 올린다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물 일부가 지금 고도주에 걸쳤다. 그때 고도주에 걸치게 되면 고도주에 속해는 건축물만 4m 초과하지 않게 하고 이쪽엔 쭉 7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축물 전체가 다 고도주가 하는 건축물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버릴까? 전체가 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와 그 밖의 장소에 걸치게 되더라도 이 건축물 전부하고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주가 하는 건축물 및 대지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거 2번입니다. 건축물이 고도주구에 걸치게 되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바로 고도주가 하는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자, 여기가 지금 또 하나의 대지인데 여기는 도로가 있다 하고 여기만 방하주로 지정되어 있어. 이쪽에만 하나의 대지 속에 여기는 방하주고 여기는 방하주가 아니에요. 여기가 준주거지에 있는 대지인데 이때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방하주에다가 만약 건물을 배치한다 합시다. 이렇게 배치한다면 이 방하주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예벽과 주요 구조물을 무슨 구조로 만들도록 규제받나요? 내화구조. 공부했죠 우리가? 무슨 구조? 내화구조. 철근 넣고 일정한 법에서 요구하는 두께로 콘크리트로 집을 만들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똑같게. 불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걸 내화구조라고 하거든. 이때 보세요. 이 방하주가 지정되면 대지하고 건축물 둘 다 규제할까? 건축만 규제할까? 건축만. 대지는 화재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건축만 내화구조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 건물을 배치한다 합시다. 여기다 건물을 배치할 때는 건축할 때 방하주와 똑같은 규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내화구조를 할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그냥 판례로 줘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 건물을 배치할 때요, 이 땅 주인이 만약 여기 보세요.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 배치하면 통째로 다 방하주니까 내화구조를 해야 되겠고 여기다 하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건물을 그냥 배치할 때 만약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합시다. 건폐율이 허용돼 가지고 이렇게 배치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 하나의 건축물이 지금 방하주가 하고 방하주가 안쪽에 걸쳐 있죠. 그때는 방하주가 안쪽에 있는 것만 내화구조를 하고 방하주고 밖에 있는 건축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부를 방하주하는 건축물과 똑같이 내화구조로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와 그 밖의 장소에 걸치게 될 때에는 이 건축물 전부 방하주하는 건축물과 똑같이 바로 내화구조를 해야 된다. 방하주하는 건축물이란 규정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그런데
여기 방화주거하고 그 밖 그 장소의 경계에다가 여기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획했다면 이 방화벽은 이쪽에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도 이쪽으로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벽이므로 이 방화주거 안에 있는 건축물만 방화주거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고 방화주거 밖에 있는 건축물 부분은 방화주거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와 구조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받으세요. 그 내용이 2번, 3번, 4번까지 연결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45번을 보겠습니다.